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5 개발자 키노트. 정말 방대했죠? 네, 맞아요. 따라가기 좀 벅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블로그 글을 쭉 훑어보면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네요. 이번 키노트의 여정은 뭐랄까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엔 복잡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까지 이어졌죠. 맞아요. 그 과정 전체를 보여줬죠. 특히 그 1970년대 주방 리모델링 예시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따라가면서 AI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예시 덕분에 이야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모든 건 프롬프트에서 시작됐죠. 페이지 베일리가 자기 집 주방 사진이랑 평면도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 같은 거를 구글의 AI 스튜디오에 넣는 장면부터 나왔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 AI는 뭘 했을까요? 제미나이 모델이 그 정보를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아이디어나 색상 추천, 자재 종류 같은 걸 제안했죠. 그냥 제안만 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흥미로운 점인데 구글 검색 결과를 바로 참조해서요. 이걸 검색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검색 그라운딩. 네, 그래서 페이지가 사는 지역의 건축법규라든가 아니면 실제 자재 비용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까지 반영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똑똑한데요. 그렇죠. 로건 킬패트릭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동영상 분석 능력이나 이미지 생성, 또 실시간 검색 연동 같은 게 제미나이의 진짜 강점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새로운 모델들도 소개됐어요. 제미나이 2.5 프로하고 더 빠르고 저렴하다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 둘 다 버텍스 AI, 그러니까 구글의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곧 쓸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네, 단순히 정보를 막 생성하는 걸 넘어서 키노트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나아갔습니다. 맞아요. 에이전트.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하게 되는 건가요? 스테퍼니 웡이 정의하기를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AI 모델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라고 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네. 이걸 좀 쉽게 만들도록 돕는 도구가 바로 에이전트 개발 키트, ADK예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 ADK. 네, 프랜 힌클만 박사가 에이전트한테 필요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는 명확한 목표, 둘째는 작업을 수행할 도구, API 같은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을 내릴 LLM,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목표, 도구, LLM. 그렇죠. 그러면서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 순식간에 그 주방 레이아웃 초안 PDF를 만드는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봤어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절약이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필요한 정보를 딱 표준화된 방식으로 요청하고 이해하게 돕는 규약,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 지원도 발표됐고요. 근데 주방 리모델링 같은 건 일이 그게 복잡하잖아요. 에이전트 하나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 에이전트가 좀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아비라미 수쿠마란 박사가 다뤘습니다. AGK를 써서 예를 들면 건설 제안서 만드는 에이전트, 또 인허가 처리하는 에이전트, 자재 주문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각각 역할을 맡은 에이전트들을 만들고요. 역할 분담이군요. 네, 이 에이전트들의 서로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시연했죠. 이렇게 만들어준 에이전트들은 버텍스 AI 에이전트 엔진이라는 구글이 관리해주는 실행 환경에 배포하고요. 관리형 환경이요? 네, 그리고 구글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허브에서 테스트하고 다른 사람이랑 공유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드는 걸 넘어서 운영까지 고려한 거죠. 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 이론적으로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로 개발할 때 이걸 조율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이세요. 키노트에서도 딱 그 상황을 보여줬어요. 에이전트가 작업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우드 어시스트가 등장해서 로그를 분석해 주더라고요. 클라우드 어시스트요. 네. 그래서 문제 원인이 뭘지 추측해주고 심지어 코드 수정까지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발자들이 디버깅에 쏟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기준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가 최초로 개방형 프로토콜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줄여서 A2A라는 걸 제안했어요. 에이전트 생태계 자체를 좀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A2A 프로토콜이라 흥미롭네요. 개발 환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죠? 네, 있었어요. 데비 카베라가 나와서 특정 IDA에 얽매이지 않고 커서나 인텔리제이, VS 코드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제미니 코드 애시스트를 쓰는 걸 보여줬는데요.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바이브 코딩이요? 네, 심지어 스페인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잘 처리했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제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강했어요. 개발자 자유도를 높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제미니 말고 다른 모델, 예를 들어 라마나 안트로픽 같은 걸 더 선호하는 개발자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버텍스 A 모델 가든에 가면 200개가 넘는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엔드로이드 스튜디오랑 파이어베이스 연동 강화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모바일이나 웹 개발자들한테는 그냥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좀 더 재미있는 일에 집중하게 돕는다는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와닿았어요. 기술 설계 문서 작성 같은 반복 업무는 솔직히 좀 누군가 대신해줬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 스콧 댄스모어가 제미니 코드 애시스트가 마치 모든 엔지니어링 컨텍스트가 담긴 가방처럼 작동한다고 비유했거든요. 컨텍스트가 담긴 가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여러 에이전트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 독스 댓글로 이거 해주세요 하고 작업을 할당하면 새로 나온 칸반 모드에 바로 그 내용이 뜨고요. 와, 연동성이 좋네요. 네, 심지어 제품 요구사항 문서 초안을 만들어달라 같은 좀 복잡한 작업 지시도 가능하다고 보여줬죠. 이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건 넘어서요. 개발자의 역할 자체가 문제 해결사에서 약간 AI 시스템 지휘자 같은 역할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변화네요.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AI가 이제 단순한 지시 수행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고 여러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복잡한 작업까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개발자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은 줄여주고 그래서 더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술 발전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업무나 혹은 일상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복잡하다고 느끼는 과정은 뭔가요?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여러분만의 주방 리모델링 같은 과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이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 아닐까요?